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모두텍스 TV 우리 4명 세무사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채널이 벌써 1년을 넘어가서 이제 2년째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4명이서 모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여러 가지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독자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5월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좀 앞두고 좀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로서 저희 우리 세무사님 근황도 좀 엿듣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종환 세무사님이 자기소개 잠깐만 하고 좀 시작할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신성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종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개업한 지는 13년 정도 됐고요. 선후배분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모두텍스라고 하는 세무 솔루션 프로그램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작하고 세법 관련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이 이제 이래현 세무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큰산 세무회계 운영하고 있는 이래현 세무사입니다. 학교 선후배들하고 같이 모두텍스라는 의미 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슬픕니다. 앞으로 재밌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제일 잘생긴 세무사님, 제일 막내예요. 또. 막내죠, 막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8년차 개업 세무사고요.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과 같이 모두텍스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성을 갖고 있는 저희 모두텍스 TV의 세무사들인데요. 우리 컨텐츠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컨텐츠 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각자 개인마다. 그래서 본인의 각자의 강점에 따라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리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 그 강종환 세무사님 먼저 본인의 강점이 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일단은 저는 사업자들 세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법인 사업자 이런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절세 부분, 부가세나 소득세 이런 부분을 좀 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래현 세무사님. 저는 뭐 아직 그렇게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진 못했지만 제 사무실에서 저의 강점은 일단은 전문화보다는 모든 걸 다 한다. 저는 올라운더라는 게 저의 최대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업무가 없고요. 안 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사업의 운영에서부터 성공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까지 컨텐츠로 다 담아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에 넣어보면 어떨까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표 세무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위주로 많이 세무 기장 업무라든지 컨설팅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월드컵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송금표 세무사님 굉장히 좀 집요하신 편이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낼 때까지 계속 전화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 거의 기한을 극히 엄수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사업자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많이 못 받은 경우에 실제로 뭐 가지급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사업자분들한테 집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송금표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후배긴 한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세무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어떤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점점 더 실력이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세무사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십니까? 이상호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은 좀 동안이신데 그래도 맛 형님이시잖아요. 어떤 걸 가장 잘하시고 또 주력으로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도 세무사 시험 붙은 지는 15년 정도 됐고 법인 컨설팅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보험 설계사로서 그 보험 설계사 실적 중에 MDRT라는 실적이 있는데 전문직 최초로 7년 연속 이제 8년째 달려가고 있는 보험 설계사랑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전천후 하드코어 세무사라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드코어는 혹시 어떤 의미인지. 하드코어 인생을 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점을 다 얘기를 했지만 뭐 개업 연차가 꽤 되시잖아요. 우리 막내 세무사님도 이제 8년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일단 이래현 세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올해 세무사를 영위를 하고 또 개업을 했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돈 너네들 되게 굉장히 많이 벌었지? 많이 번 돈을 어떻게 또 재테크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뵙고 이제 친한 세무사님이긴 한데 혹시 너 얼마 벌어? 재테크 어떻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없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인의 재테크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누구 먼저 얘기하실까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냐? 사실 재테크는 이래현 세무사님이 좀 제일 관심이 있지 않나요? 우리 컨텐츠에서도 아무래도 그 재테크에 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요즘 주식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나 혹은 뭐 본인만의 가치관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요즘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최근에서야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래 책을 잘 못 읽어요. 약간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책을 한 장 한 장 보는 게 너무 힘이 든데 근데 요즘에는 오디오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잘 듣고 거기서 관심이 가서 책을 사서 이제 다시 읽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주식 투자를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코로나 때 친구가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배가 아파서 저는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때 이제 너무 심하게 몰려서 탈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결산 때 번 돈으로 열심히 물을 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긴 했어요. 종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까지 섭렵을 하게 됐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채권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채권까지 섭렵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좀 같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버신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을지까지를 컨설팅으로 넣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총체적인 사업 파트너, 투자 파트너까지도 본인이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이래현 세무사님은 워낙에 투자를 잘 하시니까 컨텐츠까지 찍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수익을 벌고 계시다는 분이 여기에 두 분 정도 더 계신 것 같은데 저 빼고 먼저 강정 세무사님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성공담보다는 투자에 대한 실패담 좋아요. 너무 꼬숩거든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못 들어간 이유가 한 10년 전쯤에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 와이프가 증권 기자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신입 시절에 좀 추천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추천을 한 종목을 받아서 코스닥에 있는 주식 딱 하나를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날 20%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20%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4분의 1 토막 나면은 고등어라고 한다고 하나 봐요. 토막을 내서 고등어. 네.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존버를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존버 모드로 들어갔고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 주식 갖고 있어요, 제가. 100만 원 미만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불장에서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인가요?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생 수업을 좀 했다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얘기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책 봤거든요. 거기서 저는 제일 느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일 크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모았던 이제 종잣돈 가지고 제가 그 주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모드텍스 첫 컨텐츠에서 요식업의 신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주점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재테크였죠.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한 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3년 딱 운영하고 이제 폐업했거든요.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죄송한데 좀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 돈 모으면서 주택 청약하려고 그냥 돈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패 사례도 사례고요. 우리 세무사분들도 숫자를 보거나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봐도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과의 과목 중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과목들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도 되게 많고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파생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히
참패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을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재투자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렇게 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변수가 너무 많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는 거예요. 투자라는 개념이 뭐 주식 투자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도 어떤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테크라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피드백이 오잖아요.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방향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제 투자 가치관은 뭐냐면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자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재테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우량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하고 계세요? 우량주로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속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한편으로는 다른 세무사님들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잠깐 놀러 가면은 계속 그 휴대폰으로 주식 시향을 보느라 요즘 또 불장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 보느라 좀 정신이 없으신 세무사님도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저는 지금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사업이나 이런 거 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은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업 자체가 다른 사업자의 일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업종도 다양하게 보고 특히나 이제 신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최근에 일하면서 나는 진짜 이쪽 일이 솔깃했다. 그런 거를 한번 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프랜차이즈 술집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술집이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평일날 저녁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약간 좀 테마가 있는 그런 술집이었거든요. 평일날에도 웨이팅이 걸려 있고 젊은 분들이 되게 굉장히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거구나. 요즘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을 창업을 했었고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있으시죠? 네, 저는 솔직히 사무실에서 이제 와이프랑 직원이랑 저희는 다 창업 꿈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 약간 귀결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 진짜 폐업률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때에도 유일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곳이 인테리어 업종이거든요. 주택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은 이제 주택 쪽에 지금 투자를 좀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좀 매출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 근데 사업자들 이제 위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면서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요즘에 중동 그 먹거리 골목에 항상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두세 곳씩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업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 업을 이제 저도 목공 같은 건 좀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전기나 페인트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한번 창업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좀 요즘에는 살아남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요식업이나 주점이나 이렇게 세무식으로 하다 보면 제 느낀 점이 뭐냐면 요즘에 직원을 많이 두고 하는 그런 식당이나 주점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인이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고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들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뛰어야 그만큼 자기 인건비 부분만큼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뭐 직원들한테 대신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쉽게 가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전문 분야가 되게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업으로 한다든지 뭔가 쉽게 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한 업종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전문성을 키워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은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하다고
업종보다는 뭐 업종이야 뭐 경기를 많이 타는 거니까 제가 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 분들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원소스 멀티 위주예요. 그러니까 내 소스 하나로 어떤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저희 세무사들은 아무래도 뭐 창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잘 알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저희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두텍스 TV도 하고 있고 모두텍스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책을 내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도 또 따로 만들고 있고 강의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재테크보다는 제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분들은 다 돈을 잘 벌고 계시니까 사업도 잘 하시고 또 부동산 부자도 계시고 또 우량주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만 번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소비는 난 좀 지향한다. 아니면 이런 소비는 좀 괜찮다. 저는 지금 AI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AI에 쓰는 구독료만 해도 좀 더 늘어서 한 달에 105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떤 효익이 있길래 너한테 105만 원씩 쓰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저만의 제 수익화 형성에 또 기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독료나 아니면 배움에 대한 그런 소비는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고 요즘 좀 술을 좀 덜 먹고 있으니까 뭐 술값으로 메뉴판에서 가격을 보지 않고 팍팍 긁어제끼는 그런 소비는 요즘 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 각자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청혼할 때도 티파니 ST에 오브 디자인은 ST고 다이안 진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반지를 가지고 와이프한테 청혼을 했었는데 2013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13년 차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브랜드 액세서리를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태국에 처제하고 여행을 갔다가 샤넬 ST 또 귀걸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쳤어요. 그거는 너무나 ST여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ST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반클리프 ST 또 귀걸이를 금은방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물어본 거죠. 그거 진짜예요? 그런 질문이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질문에 와이프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가짜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왔다는 걸 듣고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브랜드에서 반지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자로 좀 연결돼서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니까 이번엔 정말 진짜인 그 액세서리를 선물해 주시게 된 건가요? 네, 뭐 없지 않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자식들이 잘 되는 반지래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오메가에서 나오는 오메가 아닌데 불가리에서 나오는 뱀 모양 반지거든요. 근데 그게 자식들이 잘 된다고 엄청 잘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분들이 잘 되기 위한 반지를 또 사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그럼 우리 강정원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현명한 소비란 또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 돈이 없었던 학창 시절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머릿속에 되게 가성비라는 단어가 그 꽂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MP3 같은 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되게 똑같은 기능이 있으면서 금액이 제일 싼 거를 사려고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놓고선 되게 뿌듯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소비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값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두고 사용할 것 같은 경우는 가치만큼은 좀 비용을 지불하고 좀 좋은 걸 좀 사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명품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품 같은 경우는 물론 더 가치가 있겠지만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소비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좀 고퀄리티의 제품을 사긴 사지만 명품을 좀 선호하진 않는다. 사실 고퀄리티의 제품을 알아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고퀄리티의 제품을 그 사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나요?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소비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날 때도 깔끔하게 입거나 아니면 좀 그 후줄근하게 입거나 이런 거는 좀 저희를 대하는 그게 많이 달라지는 걸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좀 좋은 옷이나 아니면 좀 깔끔한 넥타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저는 요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세 번째 주제가 과연 세무사는 어떤 차를 타는가입니다. 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요.
우리 강종원 세무사님이랑 저랑 같이 기업을 했는데 저는 운전도 그때 잘 못했고 저는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같이 개업한 우리 강종원 세무사님이 갑자기 그랜저 샀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 거래처가 하나 두 개 막 있을 때였잖아요. 하나 두 개 있는데 왜 이런 과한 소비를 하냐. 그때 당시 그랜저도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때 강종원 세무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이거 가지고 거래처 만나러 시간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나중에 차를 산 저와는 격차가 이미 좀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차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어떤 차를 타시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종원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어떤 차를 탈 건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상호 세무사님 말고 다른 또 이제 지인 세무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개업을 했었는데 차를 사긴 사야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랜저를 새 차를 산 건 아니고 중고차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금액의 새 차를 사려면 이제 경차를 사야 됐었어요. 저 지인분은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다고 경차를 이제 구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셨고요. 그때 이제 대선배인 세무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인분한테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매입세 공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은 뭐 사장님들도 만나고 미팅 자리도 가고 부동산 물어보면은 또 중개사 사무소에 또 막 가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그랜저가 있었고 제 와이프 차가 경차였었어요. 근데 제 차를 센터에 맡긴 적이 있어서 그 경차를 타고 중개사 사무소에 제가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실력을 보여주려면 이제 신뢰감도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차를 탈 필요는 없지만은 중형차를 좀 깔끔하게 타는 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8년째 B사 5 시리즈 타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차를 관리를 잘하시기도 하고 저희 세무사분들의 드림카가 저는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차를 이번에 바꾸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패밀리카를 바꿔야 되고요. 가족이 잘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있으면 셋째가 나오거든요. 네, 국가에 상줘야 됩니다. 네, 카이엔은 카시트 3개를 다룰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벌써 알아보셨네요. 카니발 지금 계약했고요. 아, 네, 하이브리드 하셨어요. 9인승 카니발 계약했고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네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카이엔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중에서 또 굉장히 멋진 차를 타고 계시는 우리 송금표 세무사님 계시잖아요. 네, 외모에 또 부합하게 또 날렵하고 멋진 차를 또 타고 계시는데 어떤 차 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싼 차는 아니고요. 벤츠에서 나온 가성비 오픈카가 있습니다. EL2라는 모델인데 이제 오픈카라고 해서 굉장히 막 비싸거나 이런 모델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차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생각보다 차라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송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저는 가성비 있는 물건이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저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리고 제 지금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한 게 이게 CL2라는 모델인데 비싼 차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연비도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이제 좀 넓어가지고 오픈카 치고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련 세무사님은 제가 차량 알고 있지만 차량을 선택하신 뭐 어떤 사업적인 그런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차가 2대 있는데 그 한 대는 이제 와이프가 끌고 다니는 B사 그 5 시리즈 그게 있고요. 5 시리즈에서 저는 제일 핫발인 520을 D는 아니고요. 520i로 샀습니다. 5 시리즈에서도 가성비가 그걸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520i만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무이자 할부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520은 가성비의 이유로 지금 세무사들이 보면 제일 많이 타는 자동차가 저는 BMW 5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로 타는 건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있는데 포드 익스플로러도 SUV를 사는데 제가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가족 차량을 사야겠는데 6명이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6명이 탈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차가 포드 익스플로러였고요.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리온 세무사님은 되게 차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 차종 안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는 이제 가성비를 많이 선택해서 타시는 것 같네요. 외관 빼고는 사실 잘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 세무사님은 무슨 차 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우디 뭐 소형차 타고 있고요. 탄지 거의 지금 10년 좀 안 됐을 거예요. 10년 좀 안 됐는데 거의 뭐 20만 킬로 가까이 탄 차를 애착이 있어서 아직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게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법인화를 고민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차량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나 시간도 걸리고 이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인화가 된 다음에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좀 미뤄지고 있는 사입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굴러가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량은. 그래서 조금 삐걱삐걱 거리긴 하지만 이제 긁어도 뭐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고 어차피 세금계산서 받으면 비용 처리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이 좀 촬영이 기념비적인 촬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드텍스 TV 첫 촬영한 게 2년 전이었거든요. 이제 각자 이제 2명이나 1명 정도씩은 계속 좋은 콘텐츠를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또 처음이라서 오늘 촬영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자리였고 오늘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혹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좋은 재밌는 그런 기획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소회가 어떠신지 짧게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도 빌려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재밌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만 재밌었지 않나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저희들의 생각이라던가 세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선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기획들 많이 할 테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드텍스 TV 수장이신 강종학 세무사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생각보다 진짜 저희만 재밌는 컨텐츠가 돼서 너무 슬프고 다음에는 좀 재밌는 사람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무사님들 생각 너무 재밌게 들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해보니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기획 한번 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워낙에 또 스마트하시니까 좋은 기획력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드텍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